QLD, TQQQ 들고 계신 분들, 솔직히 이 고민 한 번쯤 하셨죠? 분산으로 마음 편하게 갈까? 아니면 두세 방에 몰아서 인생을 바꿀까?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걸 고민만 하다가 매수 타이밍도 매도 타이밍도 다 놓치는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받겠습니다. 불을 지키는 답은 분산입니다. 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집중이 유혹처럼 강합니다. 문제는 그 유혹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파산 버튼이랑 붙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QLD, TQQQ가 왜 등장하냐면 이 둘은 그냥 나스닥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나스닥의 변동성을 몇 배로 키운 상품입니다. 즉, 집중 투자의 감정, 집중 투자의 손익, 집중 투자의 후회를 훨씬 빠른 속도로 내 얼굴에 들이받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분산이냐 집중이냐를 말할 때 사실 한 가지를 빼먹습니다. 집중은 실력의 문제이기 전에 생존의 문제입니다. 맞히면 영웅이고 틀리면 계좌가 사라집니다. 분산은 화려하지 않지만 실수에도 살아남게 해줍니다. 경제 이야기로 치면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다 아실 겁니다. 잘하는 걸 골라서 거기만 팔아. 그게 효율이다. 근데 현실은요, 잘하는 게 뭔지 알기 전에 세상이 바뀝니다. 예전에 어떤 회사가 있었습니다. 섬유 만들고 설탕 가공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이것저것 하던 회사가 갑자기 반도체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그 회사가 반도체에 비교 우위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근데 그 무모함이 나라의 산업 지도를 바꿨죠. 이 얘기에서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 정답일 때도 있지만 그 정답을 사전에 맞히는 건 별개의 게임이라는 겁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집중이 멋있어 보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과가 극단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박난 사람 얘기만 들립니다. 망한 사람은 조용하니까요. 그래서 체감상으로는 집중이 더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통계는 냉정합니다. 꾸준히 이기는 액티브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장기적으로 평균을 못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은 위험이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회사 고유의 위험이 있고 시장 전체의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 고유의 위험은 종목을 늘리면 줄어듭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면 그 회사 사고 하나가 내 인생을 흔듭니다. 두 종목이면 충격이 반쯤 상쇄되고 다섯 종목이면 더 줄고 10종목을 넘어가면 체감이 확 떨어집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리 더 담아도 완전히 없앨 수 없는 위험이 남습니다. 그게 시장 위험입니다. 정치, 금리, 전쟁, 경기 이런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회사 고유 위험을 불필요하게 크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QLD, TQQQ로 빠르게 불리고 싶다. 그럼 분산은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당신이 포기해야 하는 건 분산이 아니라 무계획입니다. QLD, TQQQ는 성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계좌를 빨리 키워줄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멘탈을 먼저 부숩니다. 그 다음에 계좌를 부숩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간다는 건 종목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의 문제입니다. 시스템이 없는 QLD, TQQQ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오를 때는 더 사고 떨어지면 무섭고 다시 오르면 안심하고 다시 떨어지면 손절하거나 물타고 그 과정에서 원칙이 매번 바뀝니다. 결국 수익률이 아니라 감정률로 매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감정률을 확대하는 기계입니다. 그럼 시스템이 있는 QLD, TQQQ는 어떻게 다르냐? 핵심은 딱 두 줄입니다. 첫째, 매수는 내가 기분 좋을 때가 아니라 시장이 싸질 때만 한다. 둘째, 매도는 공포가 아니라 규칙으로 한다. 여기서 분산과 집중의 진짜 타협이 나옵니다. 자산 전체는 분산으로 생존을 확보하고 공격 자금만 집중으로 속도를 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코어와 위성 전략을 아는데 실제 계좌에서는 반대로 합니다. 원래는 코어가 중심이고 위성이 양념입니다. 근데 현실은 QLD, TQQQ가 중심이고 나머지가 핑계가 됩니다. 이걸 뒤집어야 합니다. QLD, TQQQ를 한다는 건 내 인생 자산 전체를 레버리지에 걸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자산 중에서 이 구간은 공격해도 된다 라고 정한 영역을 규칙 기반으로 굴리겠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많이들 묻습니다. 그럼 몇 종목으로 분산하면 되냐? 답은 숫자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같은 성격의 종목을 10개 들고 있으면 그건 분산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나스닥 레버리지 하나, 반도체 레버리지 하나, 비트코인 레버리지 하나 이렇게 다 모아놓고 분산이라고 말하는 순간 하락장에서는 셋이 같이 무너집니다. 이건 분산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레버리지를 여러 번 건 겁니다. 진짜 분산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자산을 섞는 겁니다. 진짜 집중은 그 중에서 내가 이해하고 감당 가능한 리스크에만 공격 비중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QLD, TQQQ를 할수록 오히려 더 분산이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는 손익을 키우고 동시에 내 실수의 비용도 키우니까요. 그럼 실제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가장 현실적인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매달 들어오는 돈은 자동으로 나뉘게 만드십시오. 먼저 살아남는 통장으로 일정 비율, 그 다음에 장기 인덱스나 배당 기반으로 일정 비율, 마지막으로 QLD, TQQQ 공격 자금으로 일정 비율. 이 자동 분배가 안 되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공격 자금이 생활비가 되고 생활비가 공격 자금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원칙은 무너집니다. 둘째, 매수 조건을 가격이 아니라 구간으로 정하십시오. 레버리지는 바닥을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바닥을 맞히려는 순간 손가락이 굳고 공포에 멈추고 다시 올라가면 추격하고 최악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구간을 정해두고 분할로만 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익절도 분할로만 하십시오. QLD, TQQQ는 한 번의 매도로 인생이 바뀌기보다 여러 번의 규칙적인 매도로 계좌가 살아남습니다. 정고점 근처에서 일부를 현금화하고 그 현금으로 다음 조정에서 다시 들어가는 구조, 이게 있어야 레버리지가 투자 도구가 됩니다. 없으면 레버리지는 도박 도구가 됩니다. 넷째, 내가 감당 가능한 하락폭을 숫자로 적어두십시오. 감당 가능하다는 건 계좌가 아니라 내 멘탈이 버틴다는 뜻입니다. 레버리지는 손실을 크게 만들 수 있고 손실은 판단력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숫자로 적어두지 않으면 하락장에서 나는 항상 계획보다 약해집니다. 다섯째, 집중의 기준을 종목이 아니라 실력으로 잡으십시오.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범위가 3개면 3개입니다. 10개를 들고 있으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장에 돈을 맡기는 겁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인덱스가 낫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인덱스는 무지의 고백이 아니라 무지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나는 분산형 투자자가 되어야 하나? 집중형 투자자가 되어야 하나? 정답은 두 역할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인생 자산은 분산형으로 설계하고 성장 엔진은 집중형으로 운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장 엔진이 QLD, TQQQ라면 더더욱 규칙으로만 운전하십시오. 레버리지는 운전자가 감정적일수록 사고 확률이 올라갑니다. 오늘 이 한 문장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분산은 수익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내가 게임에 오래 남아있게 하려는 겁니다. 집중은 수익을 키우려는 게 아니라 내 실수가 치명적이지 않게 설계된 상태에서만 허용되는 겁니다. QLD, TQQQ는 그 설계를 강제로 요구하는 상품입니다. 이걸 들고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건 강한 멘탈이 아니라 아직 하락장을 제대로 못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를 때 규칙을 먼저 만드십시오. 내가 들고 있는 게 분산인지 같은 방향 레버리지 묶음인지부터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공격은 공격답게 하되 생존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